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나이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나이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제 관점을 먼저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들 고민할 때 투자금이 조금 들더라도 좋은 걸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은 최소 2년, 전세의 한 사이클이죠. 그리고 요즘은 갱신권도 있으니까 4년, 이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투자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려면 영끌이라든지 무리한 대출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무 수익률에 집착하는 편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석을 해야 되긴 하지만 수치적으로 그렇게 통계를 너무 중시하는 편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의 접근 방향 자체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시간에 대해서 상대적인 개념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직장 내에서 상황도 다르죠. 청년층들은 이제 취업을 하고 자리를 잡는 과정이고, 중장년층 이상 분들은 곧 정년 퇴직을 생각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직장 내 상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급여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체력도 많이 다르죠.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데, 부동산은 어쨌든 현장에 나가서 임장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많이 걷고 다니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체력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많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가치관, 삶에 대한 가치관일 수도 있고 투자에 대한 가치관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부양 가족 자체가 다를 수도 있죠. 중장년층 분들은 가족이 대부분 있으시니까, 그리고 청년층은 이제 본인만 있을 수도 있고, 뭐 배우자만 있을 수 있고 자녀분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가 있고, 어쨌든 이런 부동산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나이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의 접근 방향이 크게 달라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부동산 투자는 시작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어리면 한계점은 분명히 있어요. 일단 저는 좋은 걸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걸 하려면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투자금 측면에서도 한계점이 분명히 있죠. 중장년층보다는 돈을 모을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런 투자금 측면에서도 한계점이 있고, 그리고 저는 투자 경험도 진짜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투자 경험 측면에서도 부족할 수밖에 없죠. 등기도 안 쳐보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투자 경험에 대해서도 한계점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장점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적으로 시간이 길다. 시간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중장년층보다는 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이라는 투자 종목 자체가 제 생각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자산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길게 시간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물건 투자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그리고 특히 투자금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초기 재개발 물건을 보더라도 중장년층 이상 분들은 이거 언제 기다려서 언제 사업이 진행되냐 이런 부분부터 벌써 고민이 되시는데, 청년층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유롭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해도 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장년층보다는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체력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기 때문에 대출을 좀 더 끌어 쓰더라도 좀 투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현금 흐름을 좀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도 조금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예비비도 좀 적게 잡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조금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경제 뉴스나 경제 공부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공부를 한다는 자체에서 저는 부동산 투자의 시작이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건이 되시거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셨던 청년층 분들이라면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은가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무리하게 투자를 바로 시작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공부부터는 빠르게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층 분들은 확실히 청년층이랑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랑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영상 주제이기도 한데, 저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중장년층 이상 분들은 더 안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양하는 가족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대출을 너무 많이 써서 무리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그만큼
나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좋지만 안정된 부분, 그래서 리스크 측면도 더 청년층보다는 더 중요시 생각하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대출 비율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적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할 때 항상 예비비를 놔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놔두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본인 거주하는 집도 팔아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청년층 분들이라면 한번 그렇게 하고 나는 월세 살면서 부동산 투자에 좀 더 자본금을 투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중년층 이상 분들이라면 절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좀 추천드리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적다고 생각을 해서 뭐 재개발 물건 같은 것도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도 조금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도 흔들려서 팔거나 그런 투자 판단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흔들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속 증여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나이가 이제 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미리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세금 같은 경우가 매우 크잖아요. 상속세나 이런 게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그런 세금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예시로서 그 자녀분들한테 조금 초기에 소액이라도 증여를 해서 그 자녀 명의로 초기 재개발 같은 투자금을 줄일 수 있는 물건을 사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속 증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더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런 접근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투자는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접근 방향이나 태도가 다를 뿐이지 자산 증식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청년층 분들은 이제 자산을 막 모아가야 되는 시기고, 중장년층 분들은 전 자산을 더 모아서 뭐 세금을 떼더라도 그만큼 물려줄 수 있으면 물려주고, 그런 동기부여로서라도 자산 증식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산 증식을 위해서 꾸준히 투자는 해야 된다, 투자 공부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접근 방향만 좀 다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요즘 가장 걱정되는 건 인플레이션이 매우 심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시대에 있어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금이라든지 뭐 달러 투자라든지 어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투자는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본인 여건에 맞춰서 투자 방향을 잘 계획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오늘 얘기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